네, 1월 21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가 취임을 했어요. 어제 취임하기 전부터 달러와 금리가 빠지면서 유튜브 커뮤니티 글도 올려드렸는데 매크로의 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추세가 좀 변하다 저는 보는 거고,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달러 금리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더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분명히 증시에 도움을 줄 거라 봅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수는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감사한데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단체로 제 의견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은 또 휴장이었어요. 제가 승물 같은 거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취임식 연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겠지만 행정명령 내면서 또 우리나라 막 장을 좀 흔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짚어드릴 거고, 자, 금리와 달러, 오늘은 달러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변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금주에 또 매크로 봐야 되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자, 분위기 봤을 때는 거의 인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0.5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지수는 거의 보합권 등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오늘 많이 안 움직였어요. 큰 흐름을 계속 봤는데 아직도 관망세가 있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 보거든요. 환율도 1430원대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막 급을 주고 공포론 버리세요. 자, 외국인 수급 같이 봐드릴 거고, AI 반도체 우리 메인 빅바이오 메인들 다 플러스 났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다 괜찮은 날이었는데 시장의 종목들은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 테마가 좀 많이 강했어요. 우리 거도 그렇고 테마 내에서 도는 거 있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 종목 얘기 중에 어제 말씀드렸던 빅수군 유입됐던 제주 반도체 한 번 더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같이 봐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종목은 절대 참고하시지 몰빵하시거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큰 흐름이나 어떤 시스템을 아시면 투자나 매매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수익 매매 조금씩 활성화하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나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겁주고 비미국 발발 떨게 했던 그런 내용이 기존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연설문 내용 그랬고, 하지만 금리 달러 빠졌던 거는 관세로 그렇게 공포를 많이 주고 크게 영향을 줬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빠져서 연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와 환율이 좀 떨어졌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물가가, 자, 금리가 10년물 금리 4.8에서 4.6이 아니라 4.5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10월 달에 얘들이 사실은 엄청 낮았었어요. 4% 초반이었거든.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긴 한데 이때부터 있잖아요. 달러가 그때 100 정도였단 말이야. 지금 금리는 이게 4%가 아니라 3.78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들 쭉 적어놨는데 필요한 건 뽑아볼게요. 제가 제일 반가웠던 거는, 자, 기록적인 인플레를 잡겠다. 어제 말씀드렸던 고물가와 강달러, 고금리, 민생이 걱정되기 때문에 인플레 잡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금리 하락하는 일주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에너지 비상사태, 에너지 패권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고, 사실 이걸 통해서 딜 카드로 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팔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주 배 필요하겠네. 오늘 우리 조선주가 좀 강한 영향이 됐습니다. 여전히 관세 얘기는 했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보편 관세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자, 가장 주적인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봐야 되는데 뭐 여전히 농산물 사란 얘기 꾸준히 하면서 무역을 정상화 돌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제 도지 부서는 머스크 단독으로 가게 됐고, 자, 전기차 의무를 당연히 폐지한다 그랬어요. 이걸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되고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죠.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트럼프 연설은 상식의 혁명이다. 사실 트럼프 하는 말이 상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민주화가 점점 발전될수록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별은 2가지만 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전역을 시킨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거기 쪽에 많이 집중한 상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갈등이라든지 양쪽에 대한 극단의 그런 부분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태행이라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금리 달러가 빠진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달러 잠깐 말씀드릴 텐데,
달러가 이제 109가 110까지 갔다가 108까지 빠졌고요. 10년 물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5까지 빠진 상태라서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환율이 1480원 갔잖아요. 예, 근데 1430원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우리나라든 뭐든 전반적인 그 금융 시스템은 되게 빠지고 매크로가 좋았는데 아시아든 뭐든 정시는 오늘 조금 바로는 아니고 눈치를 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10만 8천 불을 갔어요. 가다가 또 출렁거리면서 10만 2천 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정도는 다른 민코인이나 알트코인은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행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틱톡 금지는 75일간 유예했으니까 일단 쓰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린란드 덴마크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혹시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출생 시민권,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거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AI 쪽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했을 때 AI를 자유롭게 개발을 하지만 안정성 테스트 앞으로 발달이 되게 되면 인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와라, 백악관에 보고를 하라는 그런 행정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폐지시켰어요. 이런 거 안정 테스트나 이런 기업 비밀 보고할 필요 없이 너네들 AI 자유롭게 개발해, 그렇게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자, 기자회견 하면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자, 내용을 보세요. 캐나다나 멕시코 바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25% 관세를 때릴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던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아. 캐나다, 멕시코 너네들 마약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불만을 퍼뜨리면서 이민자를 계속 강제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딜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면 당연히 관세를 25% 때릴 수도 있다. 오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외국인 장이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큰 흐름상 보시면 되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네들 우리나라 지금 열심히 그 에너지나 석유나 천연가스 캘 때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너네들 수입해가. 말 안 들으면 너는 관세 또 때릴 거야. 결국은 자기의 무역이나 수익을 위해서 관세를 계속 카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배가 좀 필요하겠네. 조선업종 오늘 강세됐던 요인이 됐어요. 자, 북한 김정은도 얘기했는데요. 김정은의 어떤 핵을 그 인정을 해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너네들 관광 개발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 됐고요. 자,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EU든 멕시코, 캐나다든 미국 원유를 사가. 고물가, 불법 이민자, 마약 이런 내내졌던 부분은 결국은 관세로 너를 때릴 거야.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릴 거야. 계속 딜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 비미국 쪽에서 협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역관세로 그냥 보복 관세를 같이 때리든지 그런 면이 될 테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뭐 틱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라는 얘기가 그동안 갔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딜 카드로 쓴다는 걸 시장이 서서히 더 확실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이 더 안 강해. 새롭게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금리 달러가 안정되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우리나라는 이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1기 때도 그랬습니다. 1기 때도 트럼프 맨날 우리 트위터 제가 맨날 봤던 이유가 트럼프를 그 트위터가 한번 트럼프 때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장세가 난리가 나요. 그때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트럼프 이기고 이런 얘기를 몇 개월 동안 더 심하게 했고 내가 꾸민 사람들이 시장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멘트 따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뉴스 보면서 막 단타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큰 추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그리고 시장은 되게 현명한 게 같은 얘기 계속 나오면 아시겠지만 더 적응합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 변화나 큰 매크로를 볼 수 있지만 뭐 너무너무 단타하지 마시고 크게 보세요. 자, 얘 확장 예가 말씀드렸던 부분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빅테크 실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 어떤 느낌이냐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 돈이 되게 많이 몰렸잖아요. 작년말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어닝 시즌이 지금 뭐 로봇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지만 빅테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캐펙스든 성장은 좋게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주가가 미국이 특히 더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로 그죠? 그런 부분에 어닝 시즌이 컨센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막 신고가하고 더 팍팍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나 흔들기 장세가 주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좀 쉬고
오히려 비미국 쪽에서 주가 흐름이나 증시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차례를 짧게는 1분기, 길게는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흐름을 미국 은행 시즌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10만 2천 불 아까 신고가 갔다 왔지만 우리 추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비미국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달러 금리 안정 시 특히 못 올랐던 우리나라 이머징이나 특히 중국도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제일 좋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BOJ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상되더라도 마지막이다. 불확실성 해소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눈치를 좀 볼 수 있어요. 큰 애들은. 자, 대만 TSMC 계속 보고 있죠. 신고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만 지지 났다 하지만 공장 정상 운영 다시 복귀됐어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고만고만해요. 지수 안 보여드려도 될 정도인데 여전히 지수는 조용했지만 개별주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보합, 코스닥도 보합인데 코스피는 반도체, 바이오 상승을 좀 했고요. 아까 말했던 트럼프 수혜보는 조선이나 방산들이 오늘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섹터별로 다 말씀드리겠지만, 자, 코스닥에는 2차 전지가 급락을 했어요.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락을 하고 트럼프 빈볼 한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빠진 면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면이 있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외국 수익은 말씀드렸고, 환율은 1460원, 1436원대까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제가 코스피랑 외국인이랑 환율 같이 가는 시스템을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안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월 달에 1300원대였습니다. 10월 달에 1300원대였는데 뭐 이 정도 더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10월부터 장이 박살났잖아요. 그때 10월 전에 있던 환율이 1310원이었다고. 그렇게 하면 10월, 11월, 12월 지금까지 환율이 급하게 올랐다가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빠져도 돼요.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뭐라 했죠? 미국 헬스케어나 우리나라 바이오도 흐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순서를 보면서 종목을 다 챙기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바이오 섹터로 한번 턴이 오리라 봅니다. 내용상. 자, 오늘도 개별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별주로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로보테마가 좋았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공부상 말씀드렸던 밑에서 빅수급 유입돼서 급등한 제주 반도체를 오늘까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보고요. 자, 빅수급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드린 빅수급은 왔다 갔다 단타 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추세를 볼 수 있는 큰 애들이고 뭐 몇십 프로 먹을 게 아니라 꽤 크게 보고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 빅수급을 추적하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나 JYP도 말씀드렸지만 걔들 다 팔지 않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60%더 올라도 출렁거리지만 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크게 보고 빅수급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어제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물론 실시간주는 우리 또 오래된 분이 계시겠지만 추세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랐다가 아침에 저도 매매했거든요. 하려고 하다가 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으면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났다, 못 팔았다, 샀다 이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얘들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보낼지, 이 물량대 분석이랑 그 다음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2만원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행보 조정할 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개인 보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하는 거는 자율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얘들은 추세가 상방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기다리면 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면으로 빅수급 종목을 봐주시고, 다 적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재료를 찾아봤어. 분명히 제가 반도체 재료를 낼 거라 봤는데 지금 나온 거는 얘가 원래 온디바이스 쪽이다 보니까 모바일 저용량 저전력 반도체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간 메모리를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소비 부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커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모바일에 반도체 설계 및 납품을 한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료가 좀 약해. 이 재료가 되려 그러면 야 진짜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로 들어올 수 있는 재료를 만들 거라 저는 보거든요. 챙기다 보니까 지금 수급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제가 13,500원 왔다 갔다가 떨어졌을 때 어제 사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분들 일부러 팔아도 된다 그랬는데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렁거리면서 또 살게 팔게 또 줄 겁니다. 급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개별주라서 팍팍 끓일 수 있지만
예전도 보셨지만 이 제주 반도체 올라오는 수급들이 되게 깔끔해요. 아마 지금 시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주격들 종목마다 주식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조금 흐름상 양아치 말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수급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적어놨는 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오늘 보시면 개별주가 별로 안 돌았어요. 근데 로봇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사실 로보티즈와 고용이 많이 급등했고 SNS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리곤 했는데 얘들은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해야 돼요. 분할 매도해야 되고 우리 갖고 있는 대장주와 원기업 개별주들이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걔들도 오늘 안 가지 보고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차례가 돌아올 거로 봐요. 변동이 심할 때는 간거를 막 따라가서 급하게 하기보다 차례 돌아올 애들을 차례 눌리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봇테마는 대응해 주시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말했던 실전 빅수급은 이런 스타일이다. 막 급하게 할 거 없다. 자, 메인보는 AI 반도체가 오늘 JP모건에서 HBM 시장 전망도 나왔고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자기들의 캐펙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뒤에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닉스만큼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랬고 작년 대비해서 75%나 캐펙스 투자가 급증했어요. 되게 사실은 큰 포부를 가지고 급하게 따라오는 상태인데 좋게 봤을 때는 HBM이나 반도체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업이든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야 되겠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메인볼은 빅바이오는 다 상승을 했어요. 오늘 사실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조용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금리랑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의 시기는 저는 다가온다 봅니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가 마무리됐잖아요. 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지금 정리가 되고 빅팜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 예측들은 나오는데 분명히 저는 수급들 봤을 때는 기다리고 있고 계속 이렇게 보는 게 보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종목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는 제가 참고로 적어드렸어요. 로봇테마 강하다 말씀드렸고 조선전은 트럼프 수혜지만 중수급 매매형이라 말씀드렸고 하나 뭐 오션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재건주는 오늘 올랐는데 많이 급등락이기 때문에 양아치예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말씀드리는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감위원장 말했던 우리나라는 퇴출을 잘해야 돼요. 뭐 상장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량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퇴출이나 상폐시키는 제도를 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멤버십 가입 고객분 송지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성 있고 상방 보는 그런 빅수급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개인별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우리 종목이 그래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고 파도2에서 종목 시장 이어갈게요.